건강식품 탑 10.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의학 전문가들의 경고인데요. 광고 보면 뭐랄까 진짜 건강 문제를 쉽게 다 해결해 줄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 보다 보면요. 좀 역설적이게도 이런 보충제,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믿는 것들이랑 실제 연구 결과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그런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네, 그 차이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흔한 거, 비타민C부터 좀 볼까요? 감기 예방 효과요? 광고처럼 그렇게 강력한가요, 정말? 글쎄요. 연구 결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 코크란 라이브러리라고 여러 연구를 이렇게 종합 분석한 게 있거든요. 네네, 메타 분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대규모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감기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요. 뭐 걸렸을 때 기간을 아주 약간 줄이는 정도라고 해요. 예방이 아니라 기간 단축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JMA라는 유명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이 비타민C 같은 항산화 보충제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왔어요. 네, 사망률을요? 비타민C가요? 네, 물론 뭐 특정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거지만요. 그리고 또 과다 복용하면 위장장애나 신장결석 위험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엔 균형 잡힌 식사,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게 이 자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와, 광고랑은 정말 딴판이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심혈관 건강이나 특히 뇌기능 개선에 좋다고 엄청 알려진 거 있잖아요. 오메가3요? 이거에 대한 기대도 사실 큰데요. 그렇죠. 오메가3도 많이들 찾으시죠. 근데 이 자료들은요, 뇌기능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요? 네. 그 저명한 제마 연구에서도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 이거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고요. 또 바이탈 연구라고 수만 명 대상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제한적이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산패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산패. 산패요? 그 기름 변하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오일이 공기나 빛, 열에 노출되면 변질돼서 오히려 해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산패된 오메가3는 정말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헐, 그건 정말 몰랐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신선한 등푸른 생선을 직접 섭취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패 위험까지 생각하면 그게 낫겠네요. 다음으로 요즘 장 건강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이건 좀 어떤가요? 프로바이오틱스요? 이건 핵심이 뭐냐면 효과가 매우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개인차요? 네. 그 셀이라는 유명 저널 연구를 보면 이게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항생제 먹고 나서 장내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회복을 방해한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감염 위험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고요. 조심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보충제보다는 그냥 다양한 식이섬유 잘 챙겨 드시고 뭐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꾸준히 먹는 거, 이게 장 건강의 기본이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크다는 거랑 회복 방해 가능성, 이거 중요하네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거요? 인삼, 특히 홍삼, 피로 해소나 면역력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인삼, 홍삼 많이들 찾으시죠. 근데 인삼 관련 연구들을 모아놓은 그 Journal of Ginseng Research 같은 자료를 보면요. 질병 예방이나 뭐 치료 효과,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은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네, 그리고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부작용인데요. 체질에 따라서는 뭐 두통이나 불면, 혈압 상승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항응고제, 그 왜 와파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약이나 특정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이게 상호작용 때문에 출혈 위험이 확 커지거나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와, 약물 상호작용은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전문가랑 꼭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특정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어요. 그 외에도 자료에서 언급된 다른 인기 식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콜라겐이라든가 강황,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요. 아, 네네. 몇 가지 더 있었죠. 그것 간단히 짚어보면 그 먹는 콜라겐 있잖아요. 네. 피부에 좋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돼버려서 피부까지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 이것도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대요. 흡수율이 매우 낮다고 하고요. 아, 흡수가 잘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생각보다 높아서 LDL,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스피루리나는 중금속 오염 가능성, 고농축마늘 보충제는 위장 자극이나 출혈 위험, 사과식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치아 부식이나 혈당 강화 문제,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효과에 대한 어떤 임상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게 이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광고만 믿고 막 먹기에는 고려할 게 너무 많네요.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한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결국은 이거죠.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만병통치약이나 필수품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다 이거예요. 보조제일 뿐이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보충제든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하고요.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품 고를 때도 그 GMP 인증이라고 있잖아요. 우수 제조 관리 기준. 이런 것처럼 품질 관리가 좀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게 역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광고에 막 현혹되기보다는 정말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좀 따져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 더 하는 노력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그냥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료 마지막 문구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 오늘 당장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습관, 그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오메가3, 비타민C 프로바이오틱스, 인삼 등 과연 진짜 효과는 의학 전문가들의 충격 고백. 현대인에게 건강은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화두다. 과거에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주로 의사의 조언과 병원 처방을 따랐다면 요즘은 각종 건강식품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이런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정보와 광고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것인지 또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될지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무작정 믿거나 맹신하기보다는 검증된 연구 자료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핀 뒤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건강식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비타민C다. 흔히 감기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좋다는 이유로 많은 이가 일일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서 섭취하거나 고함량 제품을 꾸준히 먹고 있다. 실제로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고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 피부 건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감기 자체를 예방한다거나 모든 질환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는 논란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비타민C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건강한 일반인이 과도한 양을 섭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일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면 위장장애나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용성 비타민이므로 체내에 크게 축적되지는 않으나 적절한 복용 방법과 본인의 몸 상태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것이 바람직하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관심받아온 대표적 영양성분 중에는 오메가3가 있다. 생선 기름이나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이 물질은 EPA와 DHA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비교적 탄탄한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뇌 기능과 관련해서도 일부 긍정적 연구 결과가 있으나 이를 과장해 두뇌 발달을 눈에 띄게 향상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전문가들은 오메가3 섭취에 앞서 자신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편인지 심혈관계 위험군인지 따져본 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복용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산패가 쉬운 물질이므로 제품을 고를 때는 신선도와 제조 공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세균 생태계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비롯한 유익균이 포함된 식품 혹은 보조제로 변비 해소나 소화 개선,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특정 균주의 유산균이 과민 성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 증상을 완화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하지만 균주의 종류, 복용량, 개인의 식습관과 장내 환경 등에 따라 효과는 매우 달라진다. 일상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면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유산균이라면 다 좋다는 식으로 아무 제품이나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장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복부 팽만감이나 알레르기 등 예기치 못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섭취량을 지키고 본인에게 맞는 균주를 찾기 위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양권에서 오랜 기간 보양식으로 꼽혀온 인삼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사포닌을 비롯한 여러 유효 성분이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많다. 다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기초 수준에서의 실험 자료이거나 피로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등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정도다. 인삼을 통해 구체적인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이르다. 게다가 특정 질환으로 한근고제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인삼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복용 시 두통이나 불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잘 살피고 주치의와 상담해가며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에는 단백질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해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스피루리나도 많은 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특정 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항산화 및 항염작용과 더불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다는 실험실 연구도 있다. 하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또한 스피루리나 제품 중에는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으므로 검증된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으로 유명한 마늘 역시 빠질 수 없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실험 결과가 많다. 다만 식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마늘과 알약 혹은 추출물 형태로 고농축된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흡수 대사 경로와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또 마늘은 위와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평소 소화기관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한근고제 등 특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안전하다. 피부 탄력을 높인다며 광고되는 콜라겐은 특히 미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콜라겐이 인체의 단백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감소한다는 과정을 감안하면 섭취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 자체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콜라겐은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되고 이후 다시 재합성되는 경로를 거친다. 그런 만큼 콜라겐을 먹으면 바로 피부에 가 다하 주름을 없앤다는 식의 단순한 기대는 지나친 과장이다. 일부 연구에서 콜라겐 섭취가 피부 보습 및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으나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다. 단백질 보충이 목적이라면 굳이 고가의 콜라겐 제품을 찾기보다 다양한 식재료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한겸과 항산화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이나 세포 단위 연구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줄인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다. 전통 의학에서 강황이 간 해독이나 소화 개선에 쓰였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문제는 인체에서 동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꽤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아 그대로 배출되기 쉬우므로 후추 추출물인 피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조금 나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결국 강황을 일상 식단에 활용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제품에 들어있는 커큐민만 의존해서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봐야 한다. 한편 코코넛
코코넛 오일이 체중 감량과 심장 건강에 탁월하다는 홍보를 따라 무조건적으로 섭취했다가 오히려 포화지방 과다로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코코넛 오일에는 중세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이점이 되긴 한다. 그러나 그 양이 소량이거나 다른 포화지방산과 함께 섭취량이 늘어날 때에는 역효과가 날 위험도 크다. 요리에 소량을 활용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처럼 곁들여 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좋은 기름이니 많이 써도 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을 위해 사과 식초를 찾는 사람도 많다. 식초가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있긴 하나 이것이 곧바로 체중 감량을 보장한다거나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명백한 다이어트 효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과 식초의 강한 산도는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거나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해 마시고 위가 예민한 사람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가 약물과 병행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10가지 대표 건강식품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긍정적 연구 결과와 더불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연구 규모와 개인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건강식품이 동물 실험이나 소규모 연구에서 유효성을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대다수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건강식품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섭취하기보다는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점이다. 아무리 품질 좋고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건강식품이라 해도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불규칙한 식사나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이어지는 삶을 개선하지 않고 보조제만 믿는 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따라서 먼저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한 뒤 부족한 부분을 건강식품으로 채운다는 접근이 합리적이다.